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올해 58살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7살에 결혼해서 31년 동안 겪었던 시어머니와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까칠한 분이셨어요. 아니, 까칠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였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결혼 첫날부터였어요. 시댁에서 첫 상을 차렸는데 미역국이 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밥이 질다고, 그 다음 날은 반찬이 싱겁다고, 매일매일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요리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따라 해보려고 했죠.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간장은 언제 넣는지, 불은 얼마나 세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해도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신 건 맛있고 제가 한 건 뭔가 부족하다는 식이었죠.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말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 간섭이 정말 심했어요. 첫째 딸 수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냐고, 기저귀는 왜 이렇게 차는지, 젖은 왜 이런 자세로 먹이는지 하루 종일 지적질이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아이를 재울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아이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안고 달래시더라고요. 아이가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면서. 그럴 때마다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둘째 아들 준호를 낳았을 때는 더했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조금은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간섭이 심해졌어요. 아들이니까 더 잘 키워야 한다면서 제 육아법은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음식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해주는 음식은 영양이 부족하다고,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밥을 해주는데 인터넷도 찾아보고 요리책도 사서 보면서 영양 균형 맞춰서 해주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더 좋아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마치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정말 지옥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계속 지적만 하셨어요. 무썰기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나물 무치는 것도 틀렸다고, 심지어 상차리는 순서까지 간섭하셨어요. 젓가락은 이쪽에 놓는 게 아니라 저쪽에 놓아야 한다고, 국그릇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놓아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다른 며느리들, 시누이들 앞에서는 저를 칭찬하시는 척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고, 요리도 잘한다고. 그럴 때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뭐가 부족했다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압박하셨어요. 몇 년 지나서는 정말 지쳤어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대충 해도 어차피 뭐라고 할 거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나 싶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포기했다고 정말 한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했어요. 엄마는 원래 까다로운 분이니까 이해하라고, 나이 드신 분이니까 양보하라고,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도 자기 나름대로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시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제대로 교육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제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였죠. 수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이가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시어머니가 그건 다 엄마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를 제대로 봐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학원도 제대로 된 대로 보내지 않는다고.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아이 교육에 신경 쓰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더 심한 갈등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든다고 정말 못된 며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랑 정말 크게 싸웠어요. 왜 엄마 편만 드느냐고,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엄마를 이해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굳이 먼저 전화드리지도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어색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관계는 계속되었어요. 수진이가 결혼하고 준호가 군대에 갔다 와서 취업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도 70이 넘으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죠. 몇 년 전부터는 치매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제 이름을 까먹으시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그럴 때마다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을 완전히 열기는 어려웠어요. 지난달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이틀 뒤에 돌아가셨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대부분 정리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뒤쪽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정말 의외의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일기장이 몇 권 있었고 사진들이 있었고 편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언제 찍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명절 때 만든 전이나 나물 사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추억용으로 찍어두신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일기장을 읽어보고 나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일기장은 제가 결혼했던 해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와서 음식을 했던 날 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새며느리가 처음으로 상을 차려줬다. 미역국이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진다. 이 나이에 시집와서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내가 너무 좋다고 하면 긴장이 풀어질 수 있으니 조금은 엄하게 해야겠다. 이 내용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음식을 짜다고 하신 건 정말 짜서가 아니라 저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였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하려고 한다. 착한 아이다. 하지만 아직 서툰 부분이 많다. 조금씩 가르쳐야겠다.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일기들도 비슷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거죠. 저는 그걸 지적질이나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에 대한 일기였어요. 며느리가 수진이를 참 잘 키운다. 젖먹이를 이렇게 차분하게 돌보는 걸 보니 천성이 모성적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준호가 며느리를 많이 닮았다. 성격도 온순하고 착하다. 며느리가 아이들 교육을 정말 신경 쓴다. 나보다 더 꼼꼼하게 챙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전혀 다르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도 일기에 있었어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내가 너무 엄하게 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어머니도 나한테 엄하게 하셨는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 줄 알았다. 아, 시어머니도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하신 거였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도 시어머니한테 엄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였던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오늘 나한테 화를 냈다. 수진이 성적 때문이었다. 사실 나도 며느리가 아이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다. 학원도 좋은 데로 보내려고 알아보고 아이 숙제도 같이 봐주고 나보다 훨씬 더 신경 쓴다. 그런데 왜 자꾸 트집을 잡는 걸까? 내가 왜 이럴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도 조금 뒤에 나왔어요. 오늘 며느리가 나를 피한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는다. 서운하다. 사실 나는 며느리를 좋아한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누군가한테 좋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어색하고 부끄럽다. 정말 어이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셨다니. 그런데 표현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적질만 하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며느리가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내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맛있는 걸 해서 가져다 줄까? 하지만 며느리는 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며느리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베란다에 화분을 많이 키운다. 예쁜 꽃 화분을 하나 사서 가져다 줄까 했는데 괜히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셨던 거예요. 특히 놀란 건 제가 몸이 아팠던 날에 대한 일기였어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열도 높고 이럴 때 시어머니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동안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아픈데 혼자 둘 수는 없다.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며느리가 미안해한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한다. 아니다. 가족인데 무슨 폐냐.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며느리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관계를 개선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죠. 시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시는 것도 당연한 의무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저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명절 때 제가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주시면서도 사실은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한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이 많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씩 알려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 같다. 아, 시어머니의 간섭이 사실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서툴러서 저한테는 간섭으로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상자 한쪽에 제가 만든 음식 사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언제 찍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차린 상차림 사진, 제가 만든 반찬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시어머니의 필적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비법을 물어보고 싶은데 어색해서 못하겠다. 며느리의 잡채 나보다 훨씬 맛있다. 야채도 아삭아삭하고 간도 딱 맞다. 며느리의 생일상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다니 정말 고마운 며느리다. 이런 메모들이 사진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요리를 정말 좋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맛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수진이와 준호의 사진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모습, 아이들과 요리하는 모습. 사진마다 메모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수진이한테 책을 읽어준다. 목소리가 참 따뜻하다. 아이도 행복해 보인다. 며느리가 준호랑 같이 만들기를 한다. 이런 엄마가 있는 준호가 부럽다.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화를 안 낸다. 나는 우리 아들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며느리가 더 좋은 엄마인 것 같다. 이 마지막 메모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부러워까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기장을 다시 펼쳐서 읽어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더 이해되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다. 나보다 아이들이 엄마를 더 좋아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 서운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은 엄마를 만나서 다행이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행사를 잘 챙긴다. 제사 때도 빠짐없이 준비하고 가족 생일도 잘 챙긴다. 나보다 더 꼼꼼하다. 고마운 며느리다.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고마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도 일기에 나왔어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 집안일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색할 것 같다. 며느리도 당황할 것 같고. 내 어머니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다. 나도 며느리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감정 표현이. 시어머니의 상자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31년 동안 쌓인 오해가 하루아침에 풀릴 리는 없으니까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도 어머니 돌아가신 걸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슬퍼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남편한테 말했어요. 상자 안에 있던 일기장과 편지, 사진들을 다 보여줬죠. 남편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여보,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나도 몰랐어. 엄마가 당신한테 까칠하게 구는 게 원래 성격인 줄만 알았어. 남편도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어머니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신이 엄마한테 서운해할 때 나는 그냥 참으라고만 했잖아. 미안해. 나도 엄마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중간에서 더 잘 조율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도 표현을 못하셨고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 우리 모두 서툴렀던 거야. 그날 밤 남편이랑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 서로 몰랐던 마음들,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시어머니 방을 더 정리하다가 책장 뒤에서 또 다른 상자를 찾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작은 상자였어요. 이 상자 안에는 정말 의외의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모두 시어머니가 몰래 찍으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놀아주는 모습, 책 읽어주는 모습, 함께 요리하는 모습, 이런 사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달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진 뒤에 적힌 메모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좋은 엄마다. 아이들한테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다. 나는 우리 아들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며느리를 보면서 반성한다. 며느리가 수진이한테 수학을 가르쳐 준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해 준다. 정말 인내심이 많다. 며느리가 준호 감기 때문에 밤새 간병한다. 열 재고 약 먹이고 정말 헌신적인 엄마다. 이런 메모들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상자 맨 밑에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언제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잔고가 5천만 원이나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금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 있었어요. 통장과 함께 메모지가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비로 써도 되고 며느리 자신을 위해서 써도 되고 그동안 고생한 우리 며느리를 위한 작은 마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 돈을 모아두고 계셨다니.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 남편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언제부터 이 통장을 만드셨을까? 매달 이렇게 넣으려면 본인 용돈도 아껴서 모으셨을 텐데. 그러게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절약하셔서 이 돈을 모으셨을까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정말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옷도 오래 입으시고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통장을 보다가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통장 뒤쪽에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며느리가 꽃집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꽃을 정말 좋아하니까 잘할 것 같다. 이 돈으로 작은 꽃집이라도 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꿈을 응원한다. 저도 깜빡했는데 몇 년 전에 수진이한테 꽃집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 꿈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두고 계셨던 거죠. 정말 감동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살아계실 때는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시어머니 나름대로는 표현하려고 하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서툰 표현들을 잔소리나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셨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새 옷을 입으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만든 음식을 조금씩 맛보시기도 하고, 그때 저는 그냥 호기심이나 습관적인 관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그러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 걱정해 주셨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진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표현이 서툴러서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따뜻하셨던 거죠. 상자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것들이 나왔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만든 반찬들의 레시피를 적어둔 노트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요리를 유심히 보시면서 레시피를 따라 적어두신 거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시어머니만의 팁들도 적혀 있었죠. 며느리의 김치찌개에 다시마를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다. 며느리의 잡채는 정말 맛있다. 다음에 비법을 물어봐야겠다. 이런 메모들을 보니 시어머니가 제 요리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어색해서 그러셨겠죠. 며느리야, 내 김치찌개 맛있다. 그런데 다시마를 넣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셨던 거예요. 만약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저도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팁도 받아들여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서로 어색해서, 서로 조심스러워서 이런 소통을 못했던 거죠. 상자에는 또 다른 편지들도 들어 있었어요. 모두 저한테 쓰신 편지들인데 봉투가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마 쓰시고 나서도 주실 용기가 없으셔서 그냥 보관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지를 열어봤어요. 미영아, 오늘 너를 너무 심하게 혼냈다. 김치찌개가 짜다고 했는데 사실 전혀 짜지 않았다. 오히려 딱 적당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이 편지는 아마 제가 결혼 초기에 받았을 편지인 것 같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김치찌개를 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 말을 후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편지도 열어봤어요. 미영아, 너는 정말 좋은 엄마다. 오늘 수진이가 열이 나서 걱정했는데 너를 보니 안심이 된다. 이런 엄마가 있는 수진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고맙다. 이런 편지들이 몇 통 더 있었어요. 모두 저를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한 번도 직접 표현해 주지 않으셨죠. 편지들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계셨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한테 이 편지들도 보여줬어요. 남편도 정말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표현을 못 하셨을까? 나라도 중간에서 더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당신 탓이 아니야. 시어머니도 서툴렀고 나도 서툴렀어. 그냥 우리 모두가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야. 사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걸 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만 서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만약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시어머니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더 자주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시어머니의 상자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감사하면서도 후회스럽고. 그런데 며칠 뒤에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집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수진이한테도 할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엄마, 할머니 방 정리 다 끝났어요? 아직 조금 남았는데.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사진들을 수진이한테 보여줬어요. 수진이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저는 할머니가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더라. 수진이가 할머니와 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했어요. 수진아, 너는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했어? 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고, 엄마도 할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 아이들도 느꼈구나 싶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할머니와 관계를 잘 풀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보니까 할머니도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셨구나. 수진이가 할머니의 편지들을 읽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저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할머니 나름대로는 표현하고 계셨던 것 같아. 엄마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야.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적이 있어요. 편지? 그런 게 있었어? 네. 할머니가 제 방에 몰래 놓고 가셨어요. 그때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걱정해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수진이가 그 편지를 아직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수진이가 편지를 가져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너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너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다. 대학 입시 때문에 힘들겠지만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너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너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 시어머니가 수진이한테도 이런 따뜻한 편지를 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서도 저를 칭찬해 주셨고요. 준호한테도 물어봤어요. 할머니로부터 편지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준호도 군대에 있을 때 할머니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제가 군대에서 힘들어할까봐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마워요. 준호의 편지도 가져와서 봤는데 역시 따뜻한 내용이었어요. 준호야, 군대 생활 힘들지? 할머니가 너를 보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의 엄마가 너를 정말 잘 키웠다. 예의도 바르고 마음도 착하고 군대에서도 그런 너의 장점들이 빛을 발할 거야.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라. 시어머니는 아이들한테는 직접 마음을 표현해 주셨던 거예요. 저한테만 서툴렀던 거죠. 아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할머니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서먹했던 거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노트를 발견했거든요. 이 노트에는 저희 가족의 기념일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 아이들 생일, 심지어 제 생일까지. 그리고 각 기념일마다 뭘 선물할지 고민한 흔적들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생일 꽃다발, 아니면 옷 취향을 잘 모르겠다. 아들한테 물어볼까? 결혼기념일 가족 여행비를 지원해줄까? 부담스러워할까? 수진이 생일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사줘야겠다. 어떤 책이 좋을까? 시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대부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주어야 할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 고민하시다가 그냥 포기하셨던 거겠죠. 이 노트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해 주셨는데 저희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만약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선물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도 기뻤을 거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을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셨던 거예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색하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친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런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못하다니 정말 부끄럽다.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서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만 쌓였던 거죠. 이 모든 걸 발견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라도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그래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더 자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 통장이나 물건들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전달된다는 것.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시어머니와 저는 둘 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해서 서로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31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이제라도 이런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어머니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상자를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껴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립고 후회도 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해요. 특히 며느리가 생기면 시어머니처럼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사랑한다, 고맙다, 잘한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말고 해주려고요. 시어머니가 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시어머니 옷장을 마저 정리하다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메모장인 줄 알았는데 펼쳐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고 싶었던 일들의 리스트였어요. 며느리를 위해 하고 싶은 것들. 1점 며느리가 좋아하는 꽃집에서 예쁜 꽃다발 사주기. 2점 며느리와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3점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4점 며느리 요리 칭찬해주기. 5점 며느리와 함께 아이들 사진 보면서 추억 이야기하기. 6점 며느리한테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 들려주기. 7점 며느리 꿈 응원한다고 말해주기. 이런 내용들이 20개 넘게 적혀 있었어요. 각 항목 옆에는 언제 실행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꽃다발 생일 때? 아니면 그냥 갑자기? 어떤 꽃을 좋아할까? 식사 어디로 갈까? 한식, 양식. 며느리 취향을 모르겠다. 칭찬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할까? 갑작스러우면 어색할 것 같다. 시어머니가 저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며느리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내일은 꼭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끝내 그 말씀을 해주지 못하셨어요. 아마 용기가 없으셨던 거겠죠. 이 수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주고 계셨는데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만약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도 기뻤을 거고 시어머니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수첩을 남편한테도 보여줬어요. 남편도 정말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 나라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어떻게 알았겠어. 시어머니도 혼자 고민만 하시고 말씀 안 하셨잖아. 그날 밤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도 아이들한테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있고 표현은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저희는 아이들한테 더 자주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한테도 준호한테도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더 자주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아이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수진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도 저한테 더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준호한테 아빠가 너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니까 준호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아빠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그러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하지 못하신 일들을 대신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첩에 적힌 것들을 하나씩 시어머니 대신 해보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꽃집에 가서 예쁜 꽃다발을 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꽃다발을. 그걸 시어머니 제사상에 올려드렸어요. 어머니, 이 꽃 예쁘죠? 어머니가 저한테 주고 싶어 하셨던 꽃이에요. 이제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식당에 가서 혼자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지 못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드시는 기분으로라도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 음식 맛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먹고 싶었는데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세 번째로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해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31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몰라서 그렇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후련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한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 수첩에 적힌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 아이들한테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말 저희를 사랑하셨구나. 저희는 할머니가 좀 무서우신 줄만 알았는데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마음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 이렇게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가 제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젊었을 때 이야기들을 남편한테 들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우셨대. 그리고 요리를 정말 잘하셨고 바느질도 잘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아이들도 할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작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 함께하는 식사 한 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바꿀 수 있었는데 저희는 왜 그걸 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자주,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특히 며느리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들을 다 해줄 거예요. 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고, 시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대신 이룰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에 대한 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많이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아두신 그 통장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돈을 쓰기가 망설여졌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데 제가 써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당신의 꿈을 위해서 모아두신 거잖아. 엄마도 당신이 그 돈으로 꽃집을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상가에. 가게 이름은 어머니의 정원이라고 지었어요. 개업 첫날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나이가 시어머니와 비슷한 분이셨어요. 사장님, 개업 축하해요. 꽃이 정말 예쁘네요. 그분이 장미꽃다발을 사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주려고 해요. 그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보내신 첫 번째 손님 같았어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그분이 꽃다발을 들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도 저한테 이런 꽃다발을 주고 싶어 하셨구나 싶었어요. 꽃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젊은 며느리분이 오셨어요. 시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꽃을 사러 오신 거였는데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사장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게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았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니의 상자 이야기.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시어머니께서 분명하셨을 거예요. 며느리분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거든요. 그분이 정말 위로받는 표정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저만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꽃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꽃을 받으실 분께 꼭 마음도 함께 전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색해 하시기도 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면서. 하지만 제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꽃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의 형태를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가 부모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모두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작은 꽃다발을 사가시거든요. 며느리 집에 가져다 줄 거예요. 며느리가 꽃을 좋아해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를 위한 선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장님,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꽃을 가져다 주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제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 꽃집이 누군가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 그래서 요즘에는 꽃집 한쪽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어요. 마음 전하기 코너라고.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쓰셨던 편지들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내용은 빼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들만요.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좋은 며느리다.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 이런 문구들을. 그 코너를 보신 분들이 많이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며느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럼 꽃과 함께 카드에 간단하게라도 써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한마디만이라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는 걸 봐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오셔서 며느리가 정말 기뻐했어요. 울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시어머니, 어머니의 꿈이 이런 거였을까요? 단순히 꽃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 말이에요. 요즘에는 수진이도 가끔 꽃집에 와서 도와줘요. 꽃 정리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엄마,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꽃집을 하시는 걸 보시면서요.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준호도 휴일이면 와서 무거운 화분 옮기는 일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해요.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표현을 못해서 아쉬우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도 퇴근하면 꽃집에 들러서 하루 일과를 정리해주고 가요. 처음에는 걱정했거든요. 제가 꽃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여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엄마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꽃집을 연 지 2달이 지났는데 벌써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70대 할아버지인데 매주 한 번씩 오셔서 부인 무덤에 가져다 드릴 꽃을 사가세요. 할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꽃 한 송이 사다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매주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살아계실 때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을 이제라도 전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다 전달될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곁에 없어도 마음은 전해진다는 거죠. 저도 시어머니한테 매주 꽃을 가져다 드려요. 꽃집에서 가장 예쁜 꽃으로.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꽃집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시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는 없어요. 그 대신 감사함만 가득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깨닫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시어머니가 못다 하신 일들을 대신 해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 그게 시어머니에 대한 제 마지막 선물이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숙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꼭 표현해 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말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이미 떠나보냈다면 마음으로라도 전해보세요. 분명 들으실 거예요. 저도 오늘 밤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시어머니나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그랬으니까요. 비록 저희는 늦었지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요. 그럼 저는 이만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 이 이야기 잘 들으셨죠? 사랑해요.